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랍니다. 요즘 시절이 좀 하수상합니다.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직격탄은 자영업자부터 받기 마련이죠. 그 자영업자 중에서도 식당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가장 먼저 카페가 타격을 입게 되죠. 기호식품이니까요. 저가 카페는 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는 오르고 원자재는 상승하니까 저가 커피도 그 가격을 고수하기는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전에보다 이문이 훨씬 줄어든다고나 할까요? 아무쪼록 덕분이네 채널과 같이 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현명하게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은 저가 커피에 관한 소식입니다. 며칠 전 뉴스원이라는 매체에서 소개된 기사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05점 돌파, 점포수 늘리는 메가커피, 정작 점주들은 불만. 메가커피의 적은 메가커피, 볼멘 소리도 나와. 저가커피 1위 업체 메가커피가 점포수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6년 9개월 만에 2,005점을 돌파했다. 커피 업계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점주들 사이에서는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17일 기준 2,07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홍대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9월엔 2,005점을 내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어딜 가도 메가커피만 보인다는 반응이 있다. 사실이죠. 많긴 많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세로 저가커피 1위 업체로 올라섰지만 정작 가맹점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브랜드의 성장과 가맹점주들의 이익이 비례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메가커피는 신규 점포 출점 시 25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거리 제한 정책에 맞춰 출점을 허용하고 있지만 직선거리가 워낙 짧아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일각에선 메가커피의 적은 메가커피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메가커피 점주 A씨는 인근 지역에 다른 카페가 들어서도 걱정되는데 같은 브랜드가 들어서는 건 오죽하겠느냐며 점주들의 이익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점포수 늘리기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메가커피는 점주들에게 마케팅 비용을 전가한다는 논란에도 시달리고 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무료 쿠폰을 100% 점주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 때문이다. 메가커피는 10잔을 마시면 아메리카노 1잔 또는 2,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해당 점포에서 최소 3잔의 음료를 구매할 경우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쿠폰 비용 전액을 점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무료 쿠폰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마케팅 효과는 메가커피 브랜드가 얻고 있지만 비용은 점주들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다. 이디야커피와 백다방의 경우 점주가 무료 쿠폰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비판이 제기되자 메가커피 측은 개선 방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개선책이 바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갑질 계약서를 프랜차이즈 본사가 쥐고 있다고 하죠. 제도 자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주를 절대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제도는 미국의 프랜차이즈 제도를 그대로 따라왔는데 그것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끔 뒤틀리고 변형되면서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강력한 갑질 계약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거리 제한입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본 덕분이네 경험에 의하면 미국은 거리 제한에 그래도 규제가 있는 편입니다. 그 도시, 즉 지자체에서 규제를 합니다. 기존의 카페가 피해가 될 만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250m, 300m라는 거리 제한을 주로 따르고 있는데요. 이건 진짜 터무니없는 거죠. 250m면 주변에 빌딩만 없다면 보이는 거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전에 이거를 제재하려고 강제적으로 거리 제한을 늘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위헌 여부도 있고 업계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제재를 걷어들였죠. 더 이상 말을 못한 겁니다. 그 뒤부터 프랜차이즈 본사는 거리 제한을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250m, 300m가 말이 됩니까? 당연히 점주는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이걸 모르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을까요? 점주가 피해를 입는다는 걸 그들도 다 압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 상권에서 2,000개의 똑같은 카페가 깔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만큼
우리나라 상권이 크지가 않습니다. 본사는 가맹점 수를 늘려야지 돈을 법니다.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창업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물류 수익, 로열티까지. 가맹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본사의 매출은 계속 상승하는 구조죠. 카페 특성상 계약이 한 번 되면 2, 3년은 갑니다. 폐업이 좀 된다 해도 신규 가맹점이 그 폐업의 수를 넘어선다면 가맹점은 계속 늘어나고 본사는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커지면 사모펀드에 팔아버리죠. 사모펀드는 그 전에 그 브랜드의 창업자가 차마 하지 못했던 도덕적인 마지노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나마 브랜드 창업자는 점주하고의 상생에 대한 마음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사모펀드는 오로지 돈입니다. 어떤 명목이 됐든 간에 그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계속해서 더 만들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이익금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구조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빤한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카페 프랜차이즈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았습니다. 물론 10년이 넘어가는 건실한 브랜드들도 있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분들은 이것을 현명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20년 전에 이디야로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디야는 성공 신화를 쓰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전 몇 년간은 이디야의 성장세만큼 메가커피가 그 신화를 썼습니다. 다른 점은 이디야는 아직도 그 브랜드 창업자가 상생을 얘기하면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메가커피는 사모펀드에 팔았다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죠. 저가 커피는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주식 투자에 이런 말이 있죠. 상투 잡았다고. 지금이 저가 커피의 상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덕분이네 TV가 가지고 구독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